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식부터 선물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규릭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서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규릭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시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주실 규릭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히나 멋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뵙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으셨어요? 이랬는데 오늘 의상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입으셨어요, 위원님? 아무래도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신경 쓰고 왔습니다. 이렇게 의상에서부터 또 신경을 쓰셨다고 네. 하니까요. 또 이제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 또 이따가 투자 레시피 시간에 꼭 고정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8월 26일부터 이 첫 방송 이후로 한 5회차, 6회차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과 이게 교감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제 종목이 어느 종목이 설령 물렸다, 이 종목이 손실 중이다. 그럼 과연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미흡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투자자로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하면서 향후 잘 못했던 부분은 복귀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좌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팁을 오늘 투자 레시피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규릭위원님의 투자 레시피 예고편까지 만나봤으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는데 눈에 띄는 게 제약바이오주에 조금 선방이 있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위원님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3년 1개월 만에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8월 27일, 26일 그렇죠. 그때 발동이 됐죠. 발동이 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어요. 네. 그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이 그러면서 이제 시총 상위주 HLB도 점화가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심각했죠. 신라젠이 과거에 15만 원대까지 신고가를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 10,000원 이하까지 15분의 1토막 이하가 난 거죠. 시총 상위주가 그 정도로 많이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코스닥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마치 꽃게 엿걸음 치듯이 계속 이렇게 625포인트를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을 그렸는데 지수가 코스닥이 설령 오르는 날도 하락 종목 수는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많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종가 대비 5포인트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350여 개, 반면에 하락 종목 수는 850여 개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30종목 중에 대다수가 제약 바이오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헬릭스미스라든지 HLB 이런 급등, 신라젠도 오늘 상한가를 안착했거든요.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구조상 이렇게 약간 좀 기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바이오 업종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장세지 그 외에 뭐 대북주 관련해서 뭐 건설, 섬유의복 그리고 그 기타 등등 반도체 관련 업종도 모두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비록 5포인트 상승했지만 체감적인 지수는 뭐 그렇게 상승에 대한 체감하기는 좀 힘든 장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제약바이오주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약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규릭위원님께서 오늘도 종목 상담 아주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히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오늘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오늘 방송에서 다뤄지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셔서 이제 아이콘 누르시고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담해주세요 하고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MS 오토텍 도착했습니다. 매수가는 6,450원에 가지고 있고요. 비중이 좀 높네요. 5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첫 번째 문자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위원님? 네, 6,450원이라는 가격이면은 상당히 지금 또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월봉부터 항상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상장한 이래에 거의 7년간의 이런 박스 흐름을 그리고 있거든요. 7년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코스피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박스 흐름을 보이다가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더하기 박스권, 그래서 박스피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 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6년, 7년간의 MS 오토텍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할 것이고 이 박스가 돌파를 한다면 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6,500원 라인이면 6,450원이면 8월 말 이 당시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매수하신 것 같으신데 이때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미 한 50% 이상의 주가가 한번 점프업을 한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다 가고 난 다음에 따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기가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좀 버리신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을 잘 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질질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뭐 계속 이렇게 오른다 해도 업종별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또 같은 바이오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해도 설령 이 종목은 바이오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런 한 업종 내에 어느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 또 업종별 내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종목은 6,450원을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어느 종목을 선정하시든 간에 업종 그리고 타이밍, 종목 진입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한 템포 빨랐다. 그리고 추격 매수에 약간 추격 매수성의 매수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6,450원을 다시 온다면 여기서 한번 절반 비중이 지금 50%면 좀 많으신 편이에요. 많으시니까 비중을 25%로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700원 라인까지 눌림목이 한번 온다면 그 비중 축소한 부분을 차라리 그 5,750원 정도 왔을 때 눌림목을 다시 공략을 해서 평균적인 그 매수 단가를 좀 한번 낮추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주가가 7,000원에서 7,500원을 안착하는 단계가 나온다면 그런 시기가 나왔을 때 한번 10,000원, 12,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좀 홀딩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자 MS 오토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매수가 근처에 오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 25%, 즉 절반 정도를 덜어내는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입니다. 로보로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5,7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라고 뒷자리 78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이름이 귀여워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딱 봐도 로봇 관련 주겠죠, 위원님? 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 올해 6월 그리고 올 3월, 6월 그리고 마지막 8월에 코스닥이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미 이제 이거는 시세를 거의 다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 했다고 보여지는데 매수 단가가 5,700원이면 너무도 높아요. 매수 단가가. 그러면 지금 이 매수 단가 만약에 5,700원이어도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었다. 그러면 여기서 물렸다면 이 이후에 반등해서 이 구간은 반등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지만 이 긴 박스 우측에서 5,700원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끝물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마치 신라젠이 작년 1월, 작년 2월 저는 이제 모든 시세는 끝났다. 임상이 3상까지 가고 어떤 성공 발표가 나와도 신라젠이라는 주가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저는 단언을 했어요. 대세 하락장 시황을 보내드릴 때부터. 그렇듯이 어떤 주가가 뭐 한 번, 2배, 3배, 4배, 5배 아무리 가도 그게 어느 시점이 가면요. 변곡이 나오고 한번 그 애초에 급등했던 라인까지도 원위치 할 수 있거든요. 그 원위치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면 그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나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8월 이후에 5,7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지금 이쪽 업종 선택도 잘못되신 거고 이 종목의 매수 시점도 잘못 잡으신 거다.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본인의 한번 스타일을 점검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나의 습관은 어떤가, 나의 성향은 어떤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 오늘의 방송 말미에 투자 레시피로 통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분도 꼭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비록 지금 손실 중이시겠지만 이거를 향후 잘 대응하셔서 나오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기 위해서 좀 복귀를 해보시면서 차후 다음 종목을 좀 잘 선정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5,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요. 일단 4,500원까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이제 거의 시세가 끝났다고 보여져요. 끝났다고. 매수 단가까지 오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안 온다면 올 가능성보다는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기 때문에 5,000원을 이탈한다면 4,50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그 종목이 이제 상승세냐, 특히 말하면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매수가 근처에 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65,000원입니다. 65,000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데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입니다. 20%.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자꾸 빠지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무래도 매수가가 좀 높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목은 3월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인데 혹시 매수하셨던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올 봄쯤인가요? 봄? 한참 오를 때인데. 한참 오를 때요? 네. 이게 이제 상장됐을 때 시초가가 61,100원이었어요. 61,100원에서 최고가가 74,500원인데 불과
이 상승 추세가 거의 뭐 한 2주 정도뿐이 안 됐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계단식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이게 트렌드가 있는데 2015년, 16년 이후에 신규 상장주가 나오면요.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되고 나면 보통 그 상장된 달에 거의 최고점을 찍고 열 종목이 상장을 했다면 7, 8종목은 대부분 상장된 달에 고점을 찍고 최고점을 찍고 거기 고점 대비 30%에서 50%는 다 빠져요. 확률적으로 8, 90%가.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네. 3월에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하고 74,500원이 최고가를 찍었고 지금 연 신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죠.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률을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9%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2015년, 16년 이후에 신규 상장주들의 그런 통계치와 똑같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봐도. 예. 근데 지금 아직 매수 단가가 올라면요. 시기적으로 너무 단언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1년 내에 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1년 내에 구경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신규 상장된 이후에 최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이게 반등은 나와도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계속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투자 자금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한 발 빼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네.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종목은 47,500원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47,500원부터 5만 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면 먼저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4만 원 밑으로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바다에 들어온 지가 지금 8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11월 중순까지는 이 종목은 기대치를 아예 낮추시는 게 좋아요. 11월 중순까지요. 1월 중순요? 11월 중순이요. 올해 11월 중순까지. 네.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큰 기대를 거시면 별로 그 기대치에 충족을 못 할 거예요.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먼저 나온다면 거기서 비중 축소를 하세요. 다행히 얼마에서 할까요? 47,000원부터 5만 원 선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43,000원을 이탈하면요. 4만 원까지 바로 깰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신규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가 지금 74,500원이에요. 74,500원인데 거기서 네네. 나누기 2하면은 37,250원이죠. 거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37,000원대까지. 아유. 예. 그러니까는 결국 내일이라도 바로 팔아야 될까요? 한 번에 다 파지 마시고요. 한 번에 다 파지 마시고 5%씩 5%씩 지금 20%니까 4분의 1씩 쪼개서 이번 주에 반 파시고 다음 주에 또 4분의 1 파시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하세요. 한 번에 또 손절하시려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손실률도 어느 정도 크시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반등이 먼저 나온다면 다행이에요. 반등이 먼저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네. 돌아서서 쭉쭉 위로 가겠구나 이런 기대치를 버리시고 그냥 반씩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거죠. 4분의 1씩 나눠서 4번에 걸쳐서.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5만 원까지 가는 게 뭐 오래 걸릴까요? 거기 5만 원 먼저 가는 것보다 4만 원 깨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예.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러면 내일이라도 팔아야. 내일이라도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축소를 하세요. 네. 네.
자세히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시기가 지금 좋지 않아서 47,500원에서 5만 원 선이 올라오면 이제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UB 케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고점에 산 것 같은데, 네. 이게 사고 나서 계속 이제 내리거든요. 아,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영업이익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손질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놔두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우, 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가 5,900원이고 30%입니다. 네, 5,900원에 30%. 오늘 살짝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 먼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궁금하실까요?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붙잡고 싶어가지고. 아, 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영업이익을 좋을지. 보니까는 오르고 해서 야 이거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규릭위원님께 예, 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은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수강생분들께 종목 기간 리포트도 소개해드리면서 이 기업 소개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네. 올 2쿼터에 2분기에 전년비 대비 예. 24% 증가했다는 실적이 발표가 나왔어요. 예. 발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2분기에 최고점 6월 20일에 7,080원 찍은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먼저 움직이냐면 실적이 예. 발표된 거는 실적이 이미 발표되기 전에 다 선반영된 거거든요, 주가가. 예.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때 차트도 턴어라운드하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때 그럴 때 종목을 사면 되는데 이미 이 종목은 다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재료가 다 나온 거고 실적 발표가 됐고요. 그럼 예. 보통 이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먼저 나와요. 이 종목 소개를 하면서 이 종목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향후 전망이 이렇다. 목표가를 예. 얼마까지 상향한다. 근데 예. 신기하게도 뭐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면요.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 이게 이제 향후 이 종목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점을 찍고 변곡이 나온 다음에 하락 추세를 가면요. 이게 네.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미쳤다. 그러면서 네. 어느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하향한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시동을 걸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밑으로 쫙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예. 올라갈 때는 찌끔찌끔 올랐던 게 내릴 때는 시원하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지금 그런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차트는 변곡을 만들었어요. 6월 20일에. 예. 6월 20일에 변곡을 최고점을 찍을 때 이때도 예. 이제 변곡을 만들었고 그 앞에 보면 이 검정색 매도 신호가 보이시죠? 예. 여기서도 한 번에 변곡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네. 연결하면 쌍봉이 되는 거거든요. 쌍봉. 예. 쌍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먼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뉴스가 나오고 공시가 뜨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뉴스에 한 발짝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대부분 한 발짝 늦게 접하기 때문에 계속 뒷북을 치는 매매가 되고 추격 네.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네. 거의 마지막 거의 데드라인에 와 있어요. 데드라인에. 예. 이제 여기 마지막 초록색 이평선 이거 깨면은 이제 향후 예. 이제 없거든요. 지지선이 밑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5,500원 예.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요. 예. 일단 비중을 절반을 축소하세요. 반등이 그때까지 움직이자.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지금 낮은 점수라서 낮은 그 선이라서 너무 낮으면 조금 올라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5,900원 라인은 한 번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뭐 최근 한 달 이전에 한 달 내에 사신 거예요? 9월 중순쯤? 아마 저 뒤에 첫째 오를 때 말고 뒤에 그때 오를 때 그때쯤 산 것 같아요. 아, 이때쯤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항상 매수하시기 전에 예. 제 방송에서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요. 뭐냐면
앞에 벽이 하나 보이면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예. 실적도 좋다고 하고 뭐 뉴스도 보니까 회사 전망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예, 예. 마지막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하세요. 뭐냐면 네. 이 차트를 펼쳐 놓으시고요. 네. 차트를 분석하실 줄 잘 모르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시점이 5,900원인데 네. 자, 차트를 다 지워놓고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만약에 5,900원이 이 라인이에요. 지금 네, 이 네. 당시에요. 한 예. 3주 전으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네. 여기서 이제 5,900원인데 이 종목을 정말 사고 싶어요, 내가. 네. 근데 이 앞에 체크해 보세요. 이 앞에 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벽이 있는데요, 벽이. 벽이, 예. 벽이 있죠? 예, 예. 예, 이 벽 앞에 또 뭐가 있나요? 벽이 있죠? 예. 이런 벽이 있으면요. 예. 매수 시점을 한 템포 늦추세요. 한 달 뒤에 난 매수해야지. 한 달 뒤에 만약 그 내 매수 단가 오면은 원했던 매수 단가가 다시 온다. 차라리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최소한 이거 하나만이라도 체크를 하신다면 예. 승률을 높이는 투자가 되실 거니까 잘 명심하셔서 메모를 해주세요. 이거는요. 예. 예. 앞에 벽이 있냐 없냐.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마지막 데드라인 선에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3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예, 예. 거기서 비중 축소하는 게 나아 보이고 예. 5,050원, 5,070원 정도를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은 예. 전량 다 정리하시는 예. 게 좋아 보이니까요. 잘 안 대응하셔서 그러면 지금 내 보니까 이게 생명이 다 했으면은 전량을 매도할까 싶어요. 예, 예. 안 종목으로 갈까 싶어요, 지금.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시는데 또 예. 지금 뭐 이거 다 또 현금 하신 다음에 최근에 뭐 HLB가 갑자기 뭐 급등했네 이거 얼마 간다느니 그런 거 믿고 또 지금 뭐 그런 데서 추격 매수하시면 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 현금 하신 다음에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가지신 다음에 좀 예. 이렇게 한 5종목에서 10종목을 다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 주셨다가 그중에 분석을 심사숙고하셔서 한두 종목을 한번 예. 추려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정말 유비케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유비케어 여쭤보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떤 종목 포스코 궁금하세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이요? 매수가 혹시 시청자님 지금 TV 소리 켜져 계시면 소리는 네. 줄이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연결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TV 소리는 쭉 줄이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연결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잘 들리시죠?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4,000원에 50%입니다. 44,000원에 50% 맞으세요? 예, 네,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신데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종목은 올 3월 이후로 시세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세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네. 그 삼성 SDI가 내리면 고기 내리고, 삼성 SDI가 오르면 오르고 그렇지요. 비슷한 업종이니까 상관관계는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만 매수하신 거잖아요. 삼성 SDI를 매수하신 건 아니고요. 아, 삼성 SDI 내리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포도 케미칼 샀어요. 며칠 전에. 네. 근데 다행히 매수 단가가 저 위에서 뭐 6만 원대에 사신 게 아니라 44,000원대에 사셨으니까는 조금 다행이세요. 아니, 왜 다행이신데. 샀느냐면, 삼성 SDI가 많이 내려서 돈이 없어서 삼성 SDI 사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택했습니다. 한 네. 3일 전에 샀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할애된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44,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44,000원밖에 안 가요. 예, 지금 44,000원이 매수 단가신데 근데 44,000원을 가기 전에 또 추가 하락의 지금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36,000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많이 내렸다 아닙니까? 그게 2차전지가 많이 내린 때문에 내가 샀거든요. 무슨 악재가 있어요? 주가는 많이 내렸다고 사시는 그런 마인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습관, 투자 발상이시거든요. 차라리 처음 바닥에서 그냥 오르는 종목을 올라타는 게 난데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내렸으니까 우량주인데 시총이 지금 현재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도 신라젠 보셨잖아요. 시총 3위까지 갔던 종목인데 15만 원짜리가 지금 8천 원대까지 빠졌던 거. 그 주가라는 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식의 투자 발상은 약간 좀 위험해 보이고 일단 44,0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니 나는 내리면 더 살라 하는데 시방요. 아, 예, 참 36,000원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36,000원요. 36,000원요. 네, 그때까지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때까지는 물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는 가야 할 사업 아니까 신산업인데면 앞으로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가 나오면 이거는 많이 필요 없긴데 뭐. 이미 공장도 이미 필요하고. 전기차 많이 나왔죠. 전기차 나왔고 전기차 테마라는 건 2년 전에 이미 다 시세를 한번 다 했던 테마기 때문에 한번 네. 테마라는 게 불이 꺼지면요. 그냥 바로 이렇게 고점에서 반토막씩 나거든요. 우량주들도. 그러니까 36,000원 뭐 그러면 뭐 돈 한 4,000원 남았네. 그러면 뭐 요금 뭐몇 조만밖에 안 샀거든. 그러면 50% 사도 조만 했는데 나는 요 한 종목 더 내리면 좀 많이 살락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아무튼 그 44,000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 36,00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일단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빠르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왔나요? 네, 문자 올라왔다고 합니다. RFHIC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37,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95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네, 비중 축하드립니다. 30%에. 근데 이제 KMW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나오는 모습인데 5G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조정권으로 들어섰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 한 10% 약간 안 되는 수익권이실 텐데 지금 전량 익절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이게 만약에 매수 단가까지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 단가에서 본절을 컷 삼으시고 그런 기준을 잡고 홀딩 하신다면 그렇게 홀딩 하셔야지 매수 단가 왔다고 더 사시고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향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계좌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 5G 관련주들도 이미 이제 시세가 한 차례 끝이 났다. 조정 국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한 차례 익절을 하고 현금화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수익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현금화를 지금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투자 레시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는 규릭 위원님께서 다니시는 스쿨이 아니고 규릭 위원님이 대표로 계신 규릭 스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2015년 10월 이제 규리스쿨 1기생을 출범 이래에 이제 3기생부터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게 있어요. 이름하여 슬로건 1억 아일랜드 프로젝트라고 그 당시에 스쿨생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투자 자금 규모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누가 이거는 뭐 2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니까 손절하세요. 뭐 이거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렇게 많이 접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어떤 한 배를 타서 같이 움직인다면 어떨까? 이거를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같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1억 아일랜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1억 그 섬을 찾아서. 네, 그렇죠. 네, 2천만 항해를 하는 원으로 거죠. 연수익 400%를 내면 1억이 도달하니까 우리가 한번
가장 많은 투자 금액대가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A라는 종목을 산다 그러면 같이 사고 비중을 절반 산다 그러면 절반 같이 사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간 거죠. 같이 2015년 12월부터 그게 13개월간의 여정을 가면서 일정 뭐 매일같이 수익이 난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쵸. 지수가 뭐 요동칠 때도 있고 그 당시에도 사이드카가 몇 번 발동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레이더 차트를 만들면서 점 하나를 찍으면서 차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자료부터 보시죠. 트레이더 차트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 원금이 있을 거고 투자 원금에서 플러스가 나면 수익이고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손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별도 좋고 주별도 좋고 월별도 좋고 내 투자 원금 대비 수익과 손실이 과연 얼마씩 났는지를 일별이면 매일같이 그 금액을 엑셀에서 이제 그걸 기록하면 가장 깔끔하고 그래프까지 나오니까 가장 보기 좋은데 이와 같이 뭐 1일차에는 내 투자 원금 대비 얼마다. 2일차는 이 빨간색 차트가 이제 트레이더 차트인데요. 손실 나면 이렇게 밑으로 우하향하겠죠. 여기서 또 수익이 나면 다시 우상향. 또 4일째도 수익이 나면 또 우상향하겠죠.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지수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1일차에 코스닥 지수가 몇 포인트였고 2일차에는 코스닥 지수가 몇 포인트였고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형성화한다면 한눈에 보기 좋고 이 두 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물론 수익이 잘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잘 날 때도 있고 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하고 지난 8월 같이 그렇게 어려운 장이 반복되면 현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수익 내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황과 내 트레이더 차트가 과연 같이 동행하는지 아니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트레이더 차트는 내리고 있는지 반대로 지수는 폭락하고 있는데 내 트레이더 차트는 우상향하는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이 차트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네. 이게 이제 저희 규리스쿨 3기생부터 13개월간의 여정을 제가 날마다 많은 그 수백 명의 수강생 분들에게 이게 오늘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저희가 공략했습니다. 이 중에 수익 난 종목은 뭐고 손실 난 종목은 뭡니다. 이거를 일별로 다 한 건데 지금 자료 화면상으로는 페이지상 저희가 월별 손익 계좌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12월에 이제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12월 말에 2,700만 원이 된 거고요. 1월에 이렇게 마이너스 또 기록하고 1,200만 원 수익, 290만 원 수익 이렇게 일별 그래프를 점으로 일별로도 찍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일별까지 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하면은 월별로라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본인의 트레이더 차트가 우상향한다면 결국 주식으로 복리 게임으로 본인 원금의 2배, 3배, 4배까지 충분히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 차트를 매일매일 가감없이 팩트 그대로 저희는 공유를 하면서 올려드리고 그것을 트레이더 차트로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 트레이더 차트를 찍은 것이 2015년 12월 경이 되는 거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뭘 하나 보실 수 있냐면요. 차트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때가 있어요. 우상향할 때는 참 좋죠. 그러면은 같이 저와 한 배를 타신 수강생분들도 기분이 좋고, 네. 근데 이게 지수도 한 번씩 사이드카가 발동될 때도 있고, 또 본인의 시장과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또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분명 이렇게 트레이더 차트가 우하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하향할 때 어떻게 본인의 원금을 조금씩 덜 손실을 내면서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가. 트레이더 차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필요는 바로 여기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 상황, 자금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한가 수익 내고 수익 좀 났다 그러면은 옆에
분들에게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죠. 그쵸. 기분도 좋고 기분도 낼 겸 뭐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손실이 나면 어느 순간 이제 좀 조용해지고 내성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거든요. 수익 난 거는 들추고 싶고 아닌 부분은 감추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꼭 남한테 보여줄 의무는 없고 필요성도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잘 될 때는 투자금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늘리시면 돼요. 왜? 투자의 원금 대비 수익금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의 여유금을 담보로 한번 보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업종이든 회사든 어떤 타이밍이다. 이거는 해볼 만한 승부권이다 하면 그런 수익금을 여유로 담보로 한 번씩 과감하게 승부수로도 띄우는 것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하향할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 한번 오고 나면 다음에 하락장이 오죠. 그러면 상승장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하락장 때 2,000만 원 이상을 다 잇는 게 대부분 그 돌고 도는 코스거든요. 전철이고. 그러면 이 우하향하고 있을 때는 투자 종목별 투자 금액을 확 낮추는 거죠. 투자금을 낮춰서 가령 손절이 4번 연속 나왔다고 쳐도 과거에 익절할 때 투자 규모보다 절반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차트가 한번 1파 나오고 눌림 나오고 2파 나오고 눌림 나오고 그렇듯이 트레이더 차트도 매일같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 우상향이 아니라 갔다가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곡선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이죠.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투자 금액을 낮추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종목도 비중을 종목별 비중, 포트폴리오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다 보면 이 우하향 구간을 또 벗어나서 여기서 다시 정고점 부근에 올 때가 되는데 이 정고점 부근까지 오면 다시 여러분들의 트레이더 차트는 이 정고점을 넘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럴 때 투자 규모를 늘리시는 거예요. 종목별 투자 자금도 그때 보통 내가 한 종목 다 500만 원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러고 나서 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또 한 번에 이렇게 눌림 파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눌림이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이때 투자 금액을 종목별로 낮추시고 그리고 이 기간적인 어느 정도 슬럼프 본인이 만약에 잘 안 된다. 내가 5,000원에 매수한 종목을 가령 6,500원의 목표가를 잡아서 6,500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6,450원까지 찍고 내리더라. 그러면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딱딱 맞아주면 박자가 맞아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슬럼프의 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 될 때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죠. 점검하시면서 이 트레이더 차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고점 부근을 향할 때 이럴 때 투자 규모를 또 늘리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굉장히 많이 듣던 진부한 얘기지만 이 트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도 나의 지금 계좌 상황은 얼마까지 왔다가 지금 고점 대비 몇 퍼센트 조정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고점이 최고 원금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 원금이 있으실 거고 그 최고 가격이 있었을 텐데 최고 가격은 그냥 내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한 번에 과거에 있었던 그냥 계좌 상황인 거지 그 고점에서 만약에 일정 퍼센트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될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여기서 다시 정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한 번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 차트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트레이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뭐
비트코인 차트, 어떤 차트든 그런 종목, 차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한 번씩 분석하실 때 시간 중에 그 시간에 20% 정도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더 차트를 만드셔서 그 트레이더 차트를 분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향후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훨씬 그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까지 시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상황이 2015년도에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타임머신을 아. 여러 번 타네요, 위원님. 예,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네. 그래서 트레이더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서 과연 나의 투자 원금 대비 여기서 반등 최고점은 얼마였고 고점에서 거기서 얼마까지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 우하향하는 기간이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조정 구간에서는 투자금을 줄이시면서 지수 상황을 파악하시라는 거죠. 지수가 만약에 지난 8월 같이 안 좋은 상황이다. 거기에 내 트레이더 차트까지 우하향한다. 그러면 이 투자 시점을 지수가 바닥을 찍고 터닝할 때, 이 변곡이 나올 때를 다시 활발하게 투자를 할 시기로 잡으신다면 지수와 여러분들의 트레이더 차트의 상관관계도 파악이 가능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재정 상황, 자금 상황이 어느 정도고 투자 원금 대비 어느 상황까지 단계에 와 있고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 한 달, 두 달 계획적인 어떤 나는 월 목표 수익률을 20%를 세울 거야. 그런다고 20%가 딱딱 들여맞지는 당연히 않겠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지언정 그래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잘못한 부분은 분명한 그 복기를 통해서 지난번의 반복을 실수한 부분을 반복 안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복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 역시도 지난 6년, 7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복기를 하고 매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투자자가 되실 것이고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시다 보면 분명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투자만큼은 더더욱 중요한 게 아침 9시에 장이 열리고 3시 반에 장이 마감하면 여기서 6시간 반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내가 투자했던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투자자분들은 복귀를 통해서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다 마냥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를 방금 트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조금 잘 슬럼프다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지혜롭게 이 구간을 헤쳐나가야 될지도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레이더 차트가 계속 우상향할 때가 있어요. 시원하게 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령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럴 때 시원하게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럴 때 시장하고 여러분들하고 뭔가 매칭이 잘 돼서 시장하고 좀 운때가 잘 맞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차트가 우상향했다. 그러면은 우상향했을 때를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꼭 메모를 하시고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투자 시점이 어땠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점이 나의 투자 성향을 알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시장과 호흡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손실 난 거보다 수익 난 게 더 많은데 수익 난 것만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손실은 조금 안 보고 싶고 그 계좌는 조금 닫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트레이더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트레이더 차트와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트레이더 차트와 그 지수의 차트가 꼭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지수가 안 좋아도
나는 트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오늘 이 트레이더 차트를 가지고 오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향과 맞는 그 방법,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 레시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주식 종목 상담과 함께 이 투자 레시피까지 함께 준비해 주신 규릭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레시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